10대 시절 어떠세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 혼란 속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장의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 청소년 발달의 진짜 핵심,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삶의 목적은 대체 뭘까? 이 질문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고민이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이 질문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아주 거대한 여정의 출발 신호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깊은 내면의 탐색, 이걸 오늘 저희는 영적 성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사춘기 때 잠깐 하고 마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정이 왜 아이들의 미래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왜 이 여정이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놀랍게도요,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이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보호 요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비 오는 날의 우산처럼 살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연구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영성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마음의 우산이 되어준다고요. 실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정감이 높은 청소년들을 보니까요,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은 거예요. 심지어 약물 남용 같은 위험한 행동에 빠질 확률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마음가짐이 좋아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로 명확하게 증명된 실질적인 효과라는 거죠.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딱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영성은 중요한 내적 자원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해서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여정에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요. 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영적 성장,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10대들의 내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 실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건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청소년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에요. 뭐랄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려준 정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만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 물려받은 믿음이 가족이나 사회가 제공해준 말하자면 기성복 같은 거라면요, 오른쪽의 개인적인 믿음은 이제 자기 몸에 딱 맞게 직접 옷을 지어 입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주어진 생각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고민을 통해서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신념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여정의 핵심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이에요. 나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과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고민이죠. 두 번째는 의미와 목적. 나는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 내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 이걸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적 각성기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청소년기에 그 수많은 질문과 의심, 방황이 결코 문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의 믿음에서 깨어나서 더 깊은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한 아주 건강하고 필수적인 성장통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알겠어요. 이 여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소중한 여정을 과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험난한 여정을 아이들 혼자 걷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정답을 주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질문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게 무슨 소리야?가 아니라 오, 재미있는 질문인데? 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죠. 이런 접근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빅터 프랭클린이 만든 의미치료 로고 세러피랍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극한의 고통 중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을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를 직접 증명했죠. 그의 이론은 청소년들의 그 깊은 고민이 결코 파괴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해볼 수 있게 격려해 주는 것, 아니면 그냥 성찰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주는 거죠. 또 그건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따지듯이 물어올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 질문과 의심 자체를 존중해주는 태도, 이런 사소하지만 지지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인용구가 우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영성교육의 초점은 특정 교리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이 뭘지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취지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 청소년기의 이 영적 성장이라는 건요, 결코 일부 학생들만 하는 고상한 철학적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힘든 순간 앞에서 쉽게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힘을 기르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영성은 정신건강을 위한 튼튼한 보호막이라는 것. 둘째, 10대들의 끝없는 질문과 방황은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른들의 역할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 이 3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청소년들이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질문들을 마음껏 던지고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